조선시대 역적의 자식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버지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식은 역적의 피를 이어받은 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관아에서 일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를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피했습니다. 심지어 밥을 파는 주모조차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15살. 며칠째 굶어 기운도 없이 주막 구석에 앉아있던 소년. 아버지가 역적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아버지를 믿었던 소년. 그리고 그 소년의 이야기를 들어버린 한 나그네. 그 나그네의 이름은 박문수였습니다. 전라도의 작은 포구 마을,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박문수는 주막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주막 안은 뱃사람과 장꾼들로 제법 북적였습니다. 막걸리 냄새와 국밥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그런데 구석에 이상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1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습니다. 땡기를 아직 들이지 않은 나이, 검고 긴 머리카락이 반쯤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상투를 올리기엔 아직 어린 나이였습니다. 소년은 빈 밥상 앞에 앉아 물 한 그릇만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눈이 움푹 꺼져 있었습니다. 볼이 파여 있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얼굴이었습니다. 박문수가 주모를 불러 국밥 2그릇을 청했습니다. 저 아이도 한 그릇 갖다 주시오. 주모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나그네 양반, 저 아이 사정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 아이 아버지가 역적입니다. 역적의 자식한테 밥을 팔면 저도 곤란해져요. 박문수는 잠시 주모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저 아이 아버지가 아니라 저 아이한테 밥을 사주는 것이오. 아이의 배고픔에는 아버지의 죄가 없소. 주모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국밥 2그릇이 나왔습니다. 소녀는 밥그릇 앞에 앉아서도 선뜻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낯선 어른이 사준 밥이 불편한 것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굶어 몸이 굳어버린 것인지 그저 밥그릇만 내려다봤습니다. 박문수가 먼저 국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먹어라. 식는다. 소년이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한 수를 넘기는 순간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떨어졌습니다. 소년은 눈물을 닦지도 않고 계속 먹었습니다. 박문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난 뒤 박문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준이입니다. 아버지 이름은? 소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봉출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역적이라고 하던데. 아닙니다. 소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역적이 아닙니다. 준이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이봉출은 이 포구 마을에서 작은 집 나르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성실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포구에서 짐을 날랐고 번 돈으로 아들 준이를 먹이고 입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인가 포구에 통행세가 생겼습니다. 사또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포구를 지나는 배마다 돈을 내야 했습니다. 짐을 옮기는 인부들도 포구 안에서 일하려면 돈을 내야 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장부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또의 아전들이 거두어 갔습니다. 이봉출은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냈습니다. 억울해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통행세는 늘었고 벌이는 줄었습니다. 아이를 먹일 쌀을 살 돈도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봉출은 관아에 찾아갔습니다. 사또 나리, 통행세가 너무 많습니다. 법도에도 없는 세금입니다.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그것이 이봉출이 한 일의 전부였습니다. 고함을 치지 않았습니다. 폭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로 호소했습니다. 사흘 뒤 이봉출은 역모 혐의로 끌려갔습니다. 국가기강을 어지럽히고 관아의 반기를 들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처형당했습니다. 준이는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이 말라버린 것처럼 아니면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되풀이해서 감각이 무뎌진 것처럼 그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잡혀가던 날 밤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창고 들보 위에 서찰이 있다. 그것을 찾으면 진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절대 혼자 찾으려 하지 마라. 내가 다친다. 박문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창고가 어디에 있느냐? 포구 옆 사또의 창고입니다.
세금으로 거둔 물건들을 쌓아두는 곳입니다. 포졸들이 항상 지킵니다. 박문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기다려라. 다음 날 박문수는 낡은 뱃사람 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삿갓 대신 천으로 머리를 동였습니다. 두루마기 대신 짧은 저고리를 걸쳤습니다. 괴나리 보찜 대신 낡은 짐 바구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폭우로 내려갔습니다. 뱃사람들 틈에 섞여 일했습니다. 짐을 날랐습니다. 막걸리를 마시며 사람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귀를 열었습니다. 사흘이 걸렸습니다. 사흘 동안 박문수는 뱃사람으로 살면서 폭우의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아전들이 세금을 어디서 거두는지, 창고 열쇠가 누구 손에 있는지, 포졸들이 교대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창고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사흘째 되던 밤, 박문수는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쌀자루와 포목이 쌓인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박문수는 손끝으로 더듬으며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보를 찾았습니다. 오래된 창고였습니다. 들보가 여러 개였습니다. 박문수는 하나씩 더듬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들보의 안쪽 구석, 먼지 속에 낡은 기름종이로 싼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서찰이었습니다. 글씨가 빽빽했습니다. 박문수는 달빛에 기대어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눈빛이 굳어갔습니다. 서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통행세는 장부에 기록하지 말 것. 거두어들인 금액은 모두 본관에게 직접 올릴 것. 외부에 알려지면 이를 진행한 자들 모두 처벌받을 것임을 명심할 것. 사또의 친필이었습니다.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이봉출이 죽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포구에 뱃사람들이 모여있을 때였습니다. 박문수는 더 이상 뱃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저고리가 아니라 관복이었습니다. 손에는 마패가 들려 있었습니다. 손바닥만한 크기. 둥근 원형 안에 말 3마리가 새겨진 청동패. 암행어사 출두야. 포구가 얼어붙었습니다. 사또는 관아에서 아침 식사를 하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전들이 뛰어나오다 멈췄습니다. 포졸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박문수는 서찰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사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통행세를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사사로이 취한 것. 그리고 이에 항의한 백성에게 영모 누명을 씌워 죽인 것. 이 두 가지 죄를 물어본관을 포박한다. 포졸들이 사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박문수의 명을 따르는 포졸들이었습니다. 사또는 결박당했습니다. 박문수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거두어들인 통행세의 액수를 계산했습니다. 창고 안에 곡식과 포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포구 백성들에게 돌려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문수는 공식 문서에 기록했습니다. 이봉출, 영모혐의 무죄, 억울하게 처형된 사실을 기록에 남긴다. 박문수는 준이를 찾아갔습니다. 소녀는 주막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 전과 같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박문수가 없어진 사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을이 시끄러웠고 준이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박문수가 소년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낡은 기름종이로 싼 서찰을 꺼내 소년에게 내밀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숨겨둔 것이다. 준이가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내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졌다. 오늘 기록에 남겼다. 이봉출은 역적이 아니다. 진실을 말하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다. 준이는 서찰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닿았던 기름종이. 아버지가 죽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진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박문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년이 울도록 내버려뒀습니다. 오래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문수가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준이가 주막 앞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나리. 박문수가 돌아봤습니다. 저도 나리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박문수는 소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마라. 준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나는 살아서 억울함을 푸는 사람이다.
하지만 내 아버지는 죽으면서도 진실을 지킨 사람이다. 어느 쪽이 더 어려운 일인지 내가 더 잘 알 것이다. 박문수는 몸을 돌렸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내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걸었습니다. 포구 길을 따라 봄 안개 속으로. 준이는 오래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아버지의 서찰을 꼭 쥔 채로. 그 포구 마을에는 훗날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역적 이봉출의 아들 준이가 장성하여 마을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이 되었다고. 부당한 일을 보면 목소리를 냈고 억울한 이웃이 있으면 함께 싸웠다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도 혼자서 나섰다고. 누가 왜 그러느냐고 물으면 준이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준이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박문수는 수많은 악인을 벌했습니다. 수많은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포구에서 그가 한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이것이었을지 모릅니다. 한 소년에게 아버지를 돌려준 것. 죽은 아버지를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가 역적이 아니었다는 것. 두렵고 억울한 죽음 앞에서도 진실을 지키려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 그것을 기록에 남긴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살아서 진실을 말하는 것도 용기다. 하지만 죽으면서까지 진실을 지키는 것은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사람의 도리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